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QUT 간호를 졸업하시고 지금 현재 PA 하스피털에서 간호사로 근무를 시작하신 서여운님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만나주셔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여운이고요. 지금 현재 호주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고 작년 8월에 QUT에서 간호학과 졸업했습니다. 일은 6월 말에 PA 하스피털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생활 1년 정도 했는데 제 미래에 대한 걱정도 있고 조금이라도 어릴 때 더 현대 나가보자 해가지고 저희 부모님도 한번 저한테 제안하셨었고 또 얘기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왜냐면 1년이니까 그렇게 해서 결심해서 오게 됐는데 원래 계획과는 다르게 이제 여기 살게 됐어요. 네. 2018년에 워홀 비자로 오게 됐는데 저희 친오빠가 먼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호주로 이제 대학을 오게 돼서 오빠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가족이 있으니까 경험차 워홀로 왔는데 오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간호학부로 공부 시작하게 되었어요. 날씨도 좋고 물론 덥긴 덥지만 여기 좀 지내다 보면 또 적응이 되더라고요. 또 그리고 그늘에 가면 또 선선하잖아요. 날씨 좋고 사람들 선하고 여유로운 도시인 것 같아요. 다른 곳에 비하면. 브리즈번이 시드니나 멜번 같은 대도시에 비해서는 좀 작은 도시인데요. 네. 도시로서 너무 작거나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나요? 비교하자면은 작지만 여기 살 때는 딱히 중요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시티 쪽에 살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시티를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리고 있을 거 다 있고 하니까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차로 1시간 거리로 골드코스트, 선샤인 코스트도 되게 유명한 휴양지잖아요. 거기 갈 수 있는 것도 좋고 멜번도 가보고 시드니도 가봤는데 사우스뱅크는 브리즈번이 제일 예쁘더라고요. 제가 하나를 더 붙이자면은 브리즈번은 한국으로 갈 수 있는 직항편도 있어서 아 맞아요. 그게 진짜 제일 좋은 것 그런 같아요. 것 같아요. 네. 저는 시드니도 있지만 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시드니랑 멜번 살아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놀러 가봤을 때 느낀 점은 여기가 좀 더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고 프랜차이즈가 이렇게 하나로마트 되게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찾기도 쉽고 여기저기 많고 남쪽 내려가도 있고 그래서 여기가 더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네. QUT는 일단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인데요. 아무래도 뒤에 테크놀로지가 붙어서 공대 느낌이 많이 나는데 그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들도 다들 많이 있고요. 제일 좋은 거는 가든스 포인트가 이제 시티에 있어서 교통편이 굉장히 편리하고 이제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간단하게 이제 시티에서 뭐 맥주 한잔 한다든지 다 같이 캐치업하기 되게 좋은 곳인데 저는 안타깝게도 켈빈 글로벌 갔지만 학생들한테 공짜로 셔틀버스를 바로 시티로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보테닉 가든 앞에 바로 내려줘요. 거기 시티잖아요. 그래서 켈빈 글로벌도 괜찮은 것 같아요. 가든스 포인트는 뭔가 좀 더 크고 시티 중심이 있고 가기가 편하고 켈빈 그로브는 보통 간호나 의학 쪽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과들이 거기에 수업이 많이 있어요. 그 빌딩에. 근데 그렇다고 켈빈 그로브 캠퍼스가 작은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도 넓고 도서관에도 새로 저 다닐 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도서관이 정말 예쁘거든요. 그래서 저는 켈빈 그로브 가서 공부 많이 했었어요. 멀긴 하지만 네. 두 캠퍼스 간에 이동을 해야 된다면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10분? 차 막히면 20분. 네, 셔틀버스가 있으니까 그거 타시면 돼요, 그냥. 네. 저는 그냥 켈빈 그로브에만 수업이 쭉 있었어요. 가든스 포인트는 이제 제가 따로 공부하러 가고 싶을 때 이제 버스가 아무래도 시티가 좀 더 늦게까지 하니까 그래서 가든스 포인트 도서관을 이용하면 했었는데 학생이 켈빈 그로브보다 가든스 포인트 도서관이 너무 많아서 자리 찾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늦게까지 안 할 거면 저는 켈빈 그로브 가서 공부했습니다. 굉장히 서포트 되게 잘 해주고요. 또 제 친구는 하이큐라는 팀이 있어요. 거기 도서관 앞에 딱 들어가면은 주황 색깔 옷 입은 친구들이 도와주고 질문 받아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과제 같은 거 할 때도 간호학과는 에세이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문법이나 그런 게 정말 중요한데 거기 가서 물어보면은 아마 그 서포트 팀이 있을 거예요, 따로. 제가 과제를 만약 에세이 이렇게 써가지고 나 문법 좀 혹시 봐줄 수 있어?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피드백을 해서 준다고 그 친구는 그거를 정말 자주 애용했어요. 그리고 과제 결과도 항상 6 아니면 7 이렇게 받았었고, 또 C블럭이라고 그 푸드코트 있는데 2층에 가보시면은 질문이라던가 어려운 게 있으면은 가서 상담할 수 있는 오피스 있었거든요. 그런 거 있는 거 보면은 서포트 저는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8? 왜냐면 인터내셔널들은 아무래도 학비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서포트가 괜찮고, 특히 간호는 이제 실습도 있고 따로 간호 빌딩이 있어서 거기 연습할 수 있게 랩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또 약간 괜찮은 가격인 것 같아요. 네. 네. 입학 조건이 일단 EC7이고요. 간호학과 졸업한다고 바로 간호사가 되는 게 아니라 또 정부에다가 저희가 레지스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으면은 또 영어 점수가 필요해요. EC7으로. 그냥 쭉 계속 영어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미 한 번 7을 얻었던 경험이 있으면은 저는 오히려 다음 게 더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게 또 익스파이리가 2년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물론 다른 학과에 비해 조금 너무 높은 점수지만 매 먼저 맞는다 생각하고 그냥 준비하시는 게 나은 것 같다고 생각해요. 결국 영어라는 과목은 간호학과에 있어서는 공부를 하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분야가 되겠네요. 네. 일단 영주권도 있었고요. 저는 선교 활동도 해보고 싶었고, 어떤 일이 있어도 사라지지 않는 것은 병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보장도 추리자면 그렇게 있어요. 네. 가장 컸던 거는 영주권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디플로마 할 때는 한국인은 2명 있었고요. 나머지는 다들 인터내셔널이었어요. 스리랑카에서도 오고, 인도에서도 오고, 중국에서도 오고, 동양인들이 많았었고요. 제가 코비드 때 바첼러를 해서 많은 인터내셔널 친구들이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갔기 때문에 실습을 갔을 때 동양인이 저 하나였다던가,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호주 사람들 비율이 더 많았습니다. 호주 사람들 비율이 그럼 거의 90%였겠네요, 코로나 때는. 코로나 때는 그랬지만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 또 여기 남아있던 친구들이랑 다시 돌아온 친구들 이렇게 하면은 고르게 분포되어 있던 것 같아요. 네. 케어 플랜, 내가 이 환자를 어떻게 케어할 건가? 또 교수님이 시나리오 주시면은 그것에 대한 심텀이나 앞으로 환자를 이제 병원에서 퇴원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디스차지 플랜 같은 거, 내가 이 환자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나, 당장 해줄 수 있는 것들, 멀리 생각해서 해줄 수 있는 것들, 그런 걸 배우는 과목이 있고요. 또 이제 제일 큰 거 실습. 1학년 때 에이지드 케어, 나머지는 쭉 병원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커뮤니티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컬리지에 있는 보건 간호 선생님 느낌? 거기로 학교로 배정받는 친구들도 저는 있다고 들었어요. 약대 친구들이랑 같이 듣는 과목이 있거든요. 601로 끝이가 시작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 과목이 어려웠었고요. 그리고 실습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에세이 같은 거는 이제 저만의 시간이 있고 제가 준비할 수 있잖아요. 집에서 뭐 서치를 한다든지. 근데 이제 실습은 빠르게 상황이 변하고 또 옆에서 패실리테이터가 와가지고 질문하고 그러면 프레셔가 진짜 심해요. 그래가지고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 같아요. 웃긴 게 실습이 또 가장 재밌었어요. 왜냐면 새로운 사람들 많이 만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저희한테 주어지는 그런 타스크가 많아져요. 어떻게 보면 내가 환자를 돌보는 거잖아요. 학생이긴 하지만 거기서 오는 뿌듯함도 있고 실습이 가장 재밌었던 것 같아요. 보통 시나리오를 봤거든요. 그럼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케어 플랜을 짜요. 페이션트에 관해서. 그런 과제도 있고, 저는 또 파스웨이를 해서 디플로마를 했기 때문에 디플로마 과정에 영어 코스가 있었어요. 교수님이 주신 책 같은 걸 읽어보고 책 읽고 쓰는 감상문처럼 그런 에세이 쓰는 것도 있었고, 병에 대해서 찾아보고 리포트하고, 그냥 에세이는 매 과목마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룹 에세이도 있고. 네. 에세이 양은 어느 정도 되나요? 보통은 2,000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제일 작은 게 1,000자, 1,500자 그 정도 하고 제일 많은 건 3,500이었던 걸로 네, 기억해요. 또 워킹홀리데이 하면서 랭귀지스쿨 다녔어요. 그래서 랭귀지스쿨 경험도 있고, 저는 또 파스웨이 코스를 했기 때문에 잉글리시 코스를 3개월 듣고 디플로마 1년 듣고 그 다음에 바첼러 과정을 2.5년 정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 그런 경험이 쌓여서 영어가 자연스럽게 저는 늘었던 것 같고요. 저는 운이 정말 좋게도 입학 조건에 IELTS 7이 없었어요. 저는 5였어요. 왜냐면 저 파스웨이 코스로 갔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하는 타입이 아니라서 하진 않았지만 페이스북 그룹에 실습 자기가 원하지 않고 집이랑 너무 먼 곳이 배정 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서로 바꿀 수 있는 페이스북 그룹이 있어요. QUT 너싱이라고 치면 아마 사람 제일 많은 데 있을 거예요. 들어가셔서 만약에 내 집은 여긴데 1시간 거리 있는 아니면 2시간 거리 있는 병원 배정받았다. 그러면 거기에 나 여기 이 병원 뭐 몇 월 며칠 이렇게 하는데 나랑 바꿀 사람 있어?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거기서 이제 서로 바꾸기도 하고 또 이제 간호학과 졸업한 사람들이 유니폼 거기다가 싸게 올려놓던가 아니면 이제 프리로 올려놓는 사람들 있거든요. 아니면 책 같은 거 전공책 그런 데 가서 싸게 이렇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어? 뭐냐면은 병원에서 일하든 에이스케에서 일하든 아니면 그냥 GP에 가서 일을 하든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영어를 미리미리 특히 스피킹이랑 리스닝 하는 거를 많이 연습하고 늘려놓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문과도 했었고 이과도 중간에 바꿔서 이과도 했었는데 그냥 여기 와서 새로 시작하신다고 생각하고 순간순간 열심히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간호가 호주 여자애들도 이렇게 있으니까 걔네는 진짜 아침부터 이렇게 하이텐션인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첼체썰에서 막 아침부터 막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런 타입이 아니라서 기가 많이 빨렸었는데 저는 이제 적응했고 그래서 이제 완전 대문자 2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자신감 있고 그런 분들은 잘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뭐 소심하다고 못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일하기 전에도 이럴 줄 알고 진짜 피곤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잘 자는 거예요. 꿀잠 자고 일어나서 그냥 가서 출근하고 그냥 내가 결정할 수 있고 그만큼의 보상도 받고 하니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그 널스도 이제 그레이드가 나눠져 있어요. 막 졸업한 사람들은 그레이드 5인가 5일 거예요 아마. 그럼 그냥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1시간에 얼마, 1년에 얼마 이렇게 해서 그냥 사람들이 간호학과를 나오면 이제 간호사로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간호사 안에서도 정말 여러 개로 나눠지거든요. 자기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게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